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봄꽃이라는 작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뒤에 있는 우리 프린트로 나눠준 봄눈 온다라는 작품까지 선생님과 같이 학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봄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이 봄꽃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우리 앞에서 봄눈 오는 밤을 배웠죠. 그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봄이라는 시간을 공유하지만 그에 대한 내용과 주제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한번 집중해서 보고 또 우리가 앞에 배운 치와의 표현법에 있어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진들을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이 사진들은 우리가 봄에 흔히 보는 봄꽃이에요. 자, 우리 시험 기간이 돼도 시험 기간에도 4월에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 정말 할 게 많아 우리 그쵸? 그래가지고 엄청 공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꼭 뭐 보러 가야 돼? 벚꽃 축제 가야 되잖아, 그치? 벚꽃을 꽃 보러 가야 돼요. 왜 보러 가?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공부하다가 막, 야, 우리 학원 끝나고 벚꽃 잠깐 보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벚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힘을 줘요, 그쵸? 큰 힘. 어, 공부에 지친 마음이라든지 누군가는 실현을 당했을 거고 누군가는 어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힘들 때 우리 꽃이라는 걸 보고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또 치유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게 되는 봄꽃이라는 거는 되게 일시적이야. 그렇죠?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연약한 존재인 얘네들이 우리한테 힘을 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한 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작품을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작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꽃이라는 것이 이 작품의 기본적인 제재가 될 거예요. 자, 제재는 시를 쓰게 되는 대상을 얘기했죠. 자, 그럼 봄꽃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려 삐거나 부은 마음 금세 환해지고 선해지니 봄엔 아무 꽃임이라도 맛보볼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읽어보면은 먼저 우리 1년부터 내용을 간단하게 빨리 파악해 봅시다. 자, 꽃이라는 제재가 나오게 됐고 이 꽃에 다가가게 되면은 부드러움에 찔린대요. 자, 우리가 꽃이라는 건 당연히 부드러운 속성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꽃이라는 건 당연히 부드러워. 근데 부드러움에 찔려요. 자, 여러분들. 자, 부드러운 꽃이 찔려본 경험을 한 친구 있나요? 어떤 되게 깃털이라든가 되게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스펀지. 이런 것들이 찔려본 경험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부드러운 거에 찔릴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찔리는 건 굉장히 날카롭고 단단하고 그런 것들이 찔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모순이 나타난 거예요. 말이 안 돼. 우리는 이거 모순적인 거를 역설이라고 얘기하죠. 어. 역설이 여러분들 그 학교 프린트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 프린트에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역설. 표면적으로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수사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작품에 대한 기본 그 구절에 예문이 나와 있지만 쉽게 얘기해 선생님이 차가운 말고 자 뜨거운 냉탕 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자 말이 아예 안 되죠.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그렇죠. 그 두 개가 공존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란한 소품의 봄이라든지
이라든지 또 소리 없는 아우성, 그리고 그 다음에 정답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이렇게 예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음, 찬란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죠. 슬픔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미는 완전히 대립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찬란, 좋으면서 슬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좋으면서 슬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우리 아우성이라는 뜻은 굉장히 시끄러운 건데 자, 소리 없이 시끄러울 수가 있나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지워졌는데 정답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라고 표현된 것처럼 고와, 곱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이라는 게 동시에 의미가 쓰였다란 말이야. 그럼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의미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 대표적인 예시로 그런 게 있었죠. 나는 이명 같지만 나는 이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미 갔다는 겁니까? 안 갔다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설법이라는 거는 표면적으로 의미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역설이라는 표현법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년을.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린대요. 그렇죠? 자, 꽃이라는 부드러운 속성인데 우리가 거기에 찔린단 말이야. 그렇죠? 자, 찔린다라는 거는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찔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삐거나 부은 마음 금세 환해지고 선해지니 자, 봄꽃에 찔리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벌어진다? 삐거나 부은 마음, 즉 어떤 마음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받은 마음 이런 상처받은 마음들이 어떻게 된다? 환해지고 선해진다. 즉 이것들이 나아진다.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 치유가 되니 봄에는 이제 아무 꽃임이라도 맛고 볼 일이라고 딱 끝내버리죠. 자, 결국 이 꽃이라는 게 부드러운데 그 부드러운 꽃이 찔러가지고 우리의 몸이 마음이 나아진다. 그러니까 봄꽃은 어떤 거다? 꽃침이다. 자, 침이라는 게 우리가 아플 때 맞으면은 몸이 나아지는 기능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꽃이라는 것과 침이라는 것의 의미를 동일하게 본 겁니다. 어떠한 기능으로? 우리를 치유해지는 기능으로. 자, 근데 봄꽃이라는 건 굉장히 여기서 부드러운 속성이라고 말해 주었죠. 근데 이거를 꽃침에 비유했다. 침이라는 건 결국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 그렇다면은 꽃을 봄꽃을 꽃침에 비유한 거는 이러한 역설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역설적인 역설적인 비유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야 될 내용들을 뒤에 있는 PPT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용이 정리가 될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부드러운 것은 찌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모순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하게 된 게 우리가 역설이라는 게 활용이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꽃이라는 건 꽃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 마음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찌른다라는 건 우리 어때? 굉장히 날카로운 기억이죠. 어떻게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선생님이 어떤 친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은 그거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찔러봐. 찌르면은 우리가 아차 하고 크게 영향을 받고 그걸 크게 느낀단 말이야. 그거보다 이 꽃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삐거나 부은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을 비유한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봄꽃을 침에 비유했다. 꽃침에 비유했죠. 자, 비유 이유는 결국 봄꽃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기 때문에 결국 침도 우리를 치유해주는 것과 같이 의미가 동일하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가 결국은 부드러움에 찔린다는 역설적인 비유가 활용됐다라는 겁니다. 역설적 비유라는 표현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비유라는 게 역설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했다라고 해서 역설적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꽃을 사람을 찔러 몸의 상처를 치료하는 침에 비유하여 부드러운 것, 아름다운 것이 가진 힘을 드러낸다. 결국은 이 작품은 봄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 어떤 영향력,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 부드러움, 봄꽃이라는 부드러움과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몸을 또 반복하게 되죠. 치유해주는 그러한 힘에 대해서 노래하고 감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제재인데요. 당연히 자유시 소정시가 쓰였을 거고, 결국 주제가 강조가 되겠죠. 어떻게 강조가 된다? 아름다운 봄꽃의 뭐다? 힘이다. 왜 힘이다? 봄꽃이라는 건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부드러움이 가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드러움이 가진 힘은 무엇이다? 결국 봄꽃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어떻다? 벚꽃이 일주일 만에 지고 시들지만 결국 이 연약한 꽃이 우리한테 뭘 해준다? 마음속에 상처를 치유해준다. 결국 부드러움이 가진 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힘. 그래서 이거를 뭐에 비유했다? 우리가 아플 때 맞는 침을 하늘에서 맞는 침같이 꽃침이라고 비유했다. 이거는 뭐다? 꽃이라는 부드러움의 속성과 침이라는 날카로운 속성의 의미가 완전 모순적인 의미를 가진 역설적인 비유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봄꽃이라는 작품 이해가 됐나요? 자, 이해가 안 됐으면은 그 다음 시간에 학교에 와서 아니면은 선생님과 다시 줌 수업을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봄꽃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제는 봄는 온다라는 작품을 선생님과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황인숙 작가의 글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시가 황인숙 작가의 글이었죠. 봄 오는 밤이. 자, 이것도 봄은 온다라는 봄과 봄이라는 계절과 눈이라는 어떤 제재가 같이 쓰이게 되었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그 봄 오는 밤에서 그런 걸 얘기했을 거예요. 그 작품 자체는 우리가 봄 눈이 쌓인 나무의 어떤 모습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미적 기능과 관련된 작품이라고. 자,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면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뒷부분에서 배우는 작품 중에 똑같은 제재를 활용하지만 미적 기능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 인식적 기능과 관련된 작품을 배울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이 봄눈 온다라는 작품입니다. 자, 봄눈 온다라는 작품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가 눈을 뜨면 저 눈은 자취도 없을 것이다. 자, 나무가 눈을 뜨게 되면 자취가 없을 거예요. 나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 자, 나무는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는 자기를 깨운 것이 봄바람이나 봄비나 봄볕인 줄 알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초봄에 우리 봄눈 오는 밤과 같이 초봄에 봄눈이 오게 되죠. 그렇죠. 봄눈이 올 때도 아직은 봄이 완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싹을 피운다거나 나무가 어떠한 푸른색을 아름다운 색을 갖는 그런 생명력이 풍부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호타라는 결국
그 봄눈이 올 때는 아직은 자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봄이 됐어. 완연한 봄이 됐어. 자, 그럼 봄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녹겠죠. 자, 그리고 나무는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자, 나무가 눈을 떴을 땐 이미 봄눈이 어떻게 됐죠? 사라졌죠. 그러면 나무는 그 눈을 뜬 이후에 봄눈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잠을 잘 때 벌어졌던 일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나무도 눈을 뜨기 전에 벌어졌던 그 봄눈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뭐라고 생각해? 눈을 떴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봄바람이 불고 봄비가 오고 봄볕이 딱 내리쬐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딱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게 누구야? 봄바람, 봄비, 봄볕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 나무가 생각했을 때 자기를 깨운 거는 얘네 셋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화자는 그러한 자연성을 다 봤으니까 아 사실은 봄나무를 깨운 것은 얘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봄 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화자는 이거를 관찰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관찰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이 관찰을 토대로 이제는 이 화자가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자, 나를 깨운 것은 자 여기서의 나는 화자가 되겠죠. 나를 깨운 것은 내가 막 눈을 뜬 순간 내 앞에 있는 바로 그가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화자가 만약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어. 근데 이 화자를 깨운 것은 그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바로 앞에 있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누구랑 의미가 동일한 거? 지금 나무가 눈을 뜨고 처음 봤던 봄바람, 봄비, 봄볕 같이 화자가 눈을 뜨자마자 바로 봤던 그 예능의 의미가 동일하겠죠. 그럼 화자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깨운 것도 눈앞에 있는 그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오, 내가 눈을 뜨기도 전에 나를 바라보던 사람. 이게 결국 누구랑 의미가 동일한 거죠? 눈과 의미가 동일한 거죠. 근데 얘도 어때? 사라졌죠. 그렇죠? 우리 얘도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중으로 물거품이 된 알지 못할 것들이요. 자, 결국은 눈도 그렇고 그 사라진 이도 그렇고 물거품이 됐다. 결국 소멸했다. 소멸해서 결국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요 라고 그 소멸한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내용의 시를 쓴 거고요. 그런 거죠. 생각을 해보고 나서 아 내가 눈을 뜨게 된 거는 내 눈앞에 있는 그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사람이었겠다라고 어떠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뭐다? 자연물을 관찰을 통해서 자신의 삶, 화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연물을 관찰하면서 그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그림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선생님이 만든 건데, 자, 지금 나무가 자고 있죠. 어, 나무가 자고 있어. 그리고 지금은 눈이 쌓여 있어. 그렇죠. 근데 이때 이 나무는 이 눈의 존재를 모른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완전 봄이 되었을 때 이 나무는 눈을 뜨게 되죠. 눈을 떴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건 뭐야? 봄바람, 봄비, 봄볕. 얘는 자기를 깨운 걸 누구라 생각한다? 얘라고 생각한다. 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화자는 그 자연상을 바라봤죠. 자연상을 바라보면서 뭐라 생각해? 아, 나무야, 봄나무야. 너를 깨운 건 사실은 얘네가 아니라 봄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자신의 삶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적용을 하는 거죠.
이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무를 깨워 싹을 틔우게 하지만 나무가 싹을 틔웠을 때에는 이미 녹아 사라진 봄눈을 보고 화자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진 것,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감추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즉, 봄눈을 통해 삶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 똑같습니다. 그 봄눈이라는 게 결국 싹을 틔우게 해요. 그렇죠? 그 눈이, 이 봄눈이. 근데 사라져. 나의 삶도 똑같아.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본능처럼 이미 사라지고 보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고 감춰진 것이라는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는 시라는 겁니다. 즉 나온 것처럼 본능이란 자물을 통해서 나의 삶에 대한 통찰, 통찰한 생각, 깨달음, 사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통찰은 쉽게 생각해서 깨달음,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결국 나무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나에게 영향을 준 거를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인 그 봄비, 봄바람, 봄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본래 자유시랑 서정시고요. 성격은 성찰적이고 사색적이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통찰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재는 나무이면서 봄눈이 되겠고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봄눈, 여기 봄눈, 나를 깨운다, 즉 성장시킨다는 것에 대한 통찰 깨달음이 되겠죠. 특징 띄게 보겠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삶의 깨달음을 얻은. 결국 이 시도 작품 자체가 어떠한 자연 현상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주제를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성경 후정이라는 말 나와 있죠. 자, 성경 후정이라는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서 그 앞에는 자연물, 뒤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나의 깨달음, 정서를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 후정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비유적 표현들이 어, 쉽게 말해서 그 나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비유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비유적인 표현 중에서 나무가 눈을 떴을 때라는 의인법이 쓰여 있죠. 의인법. 이 의인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탄법을 활용했다. 자, 영탄법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성경우정, 영탄법, 비유적 표현 이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지금 다시 한번 한 연씩 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가 눈을 뜨면 저 자취는 없을 것이다. 자, 나무가 눈을 떴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봄눈 오는 밤에서 본 것처럼 의인법이 쓰였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시에서 이 눈이라는 시어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겠죠. 어,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저는 자취도 없을 것이다. 자, 소멸해버렸죠. 자, 눈 나와 있죠. 이미 사라진 것,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감추어진 것, 나무를 싹트게 하는 것, 깨우는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 추가가 되죠. 나무는 그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 자기를 깨운 것이 봄바람이거나 봄비인거나 봄볕인 줄 알겠지. 자, 결국 봄바람, 봄비, 봄볕은 나무 입장에서 나무의 눈에 현재 보이는 것, 그리고 나무가 자기를 깨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년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선생님 자연현상이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1년이 자연현상이라고 표현한 게 우리가 뒷부분에서 성경 후정의 구조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경 후정에서 성경에 해당하는 파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의 내용은 나무에 싹을 틔우게 한 후 사라져버린 봄눈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연으로 볼게요. 자, 이연을 보게 되면 이제 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라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결국 그 이제는 자연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를 깨운 것은 내가 막 눈을 뜬 순간 내 앞에 있는 그가 아닐지도 몰라. 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아닐지도 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자, 나를 깨운 것은 내가 막 눈을 뜬 순간 내 앞에 있는 그는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나무가 처음으로 바라봤던 봄바람, 봄빛, 봄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연의 내용은 자, 나를 깨운 건 역시 또한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인식이라는 건 여기서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어떤 깨달음, 통찰, 사색이 되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나를 깨운 사람이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 깨웠어. 다 눈을 떴어. 그럼 누가 깨운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이 깨운 거란 말이야.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근데 봄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3년 보겠습니다. 5. 자, 5. 우리 이거 배웠었죠? 뭐였지? 감탄사 해가지고 영탄법. 영탄법이 나오는 거죠. 오, 내가 눈을 뜨기 전에 나를 보다 사라지니요. 나를 보다 사라지니 1년에서의 봄눈이 되겠죠. 사라지니요. 이중으로 물거품이 된, 자, 물거품이 됐다? 결국 뭐였다? 소멸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그 존재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해. 알지 못할 것들이요. 뭐뭐요, 뭐뭐요, 오. 세 개가 영탄법. 영탄법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한다? 결국은 나를 깨운 것 같다는 건 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나를 성장시켜준 존재들인데 결국은 그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 내포된 정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들 이해가 되죠? 결국 이 시의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본문을 통해 삶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다? 깨달음이 뭐더라? 나를 성장시킨 것, 나를 깨운 것은 깨운 것에 대한 통찰. 근데 그 깨운 것이 통찰. 그 깨운 것이 내가 보지 못한 소멸해 버린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우리 이렇게 시 오늘 두 편을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만나서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정지용의 춘설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안녕.